이게 되게 좀 긴장되는 자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하고 특히 이제 동북고등학교 1학년 이제 배정을 받고 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맘때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제일 조그만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한 5분, 4분 정도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예. 막 많이 참석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또 촬영도 해서 요거는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앞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지만 저는 앞에 한 400명이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설명회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받으신 거 보시면요. 여기 제가 또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어요. 제가 지금 레마학원에서는요. 동북고하고 창덕여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진행하는 설명회는 동북고등학교 영어 내신 전략 설명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김형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양력들은 쓰여 있습니다. 근데 더 잘하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뭔가 이력 같은 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제 이름을 치면 김형구를 치면요. 이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 이분은 대한민국의 이제 레전드 촬영 감독님입니다. 김형구 촬영 감독님이 나오고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저도 이 네이버에 본인 인물 정보를 제가 직접 올렸는데 되게 그 검사가 까다로워요. 막 제가 뭐 허위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름 가지고만 검색하는 거에서 이제 제 이력에 대해서 만약에 영어란 말을 붙여서 검색하면 이제 주로 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근 10년 가까이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 인터뷰를 했던 그런 동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심지어는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던 것도 KBS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농담을 삼아서 한 얘기인데 학생들은 이걸 막 자기들끼리 막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건 이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두각학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각학원을 치면 지금 현재 두각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각학원 대치 캠퍼스를 보시면요. 두각학원 대치 캠퍼스에 여기는 내신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신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 시간표대로 보시면은 시간표에서 고1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지금 학교별 내신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중산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맡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중산고등학교에 영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월 31일이죠. 학교가 결정되자마자 이제 두각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그때는 좀 인원이 많이 오셨어요. 한 70분 정도 오셔서 그때 제가 설명회를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봐도 좀 괜찮은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 영어 설명회 내용 플러스 제가 그때 이제 그 졸업생 멘토랑 잠깐 인터뷰를 하라고 해가지고 중상고 멘토랑 이야기한 건데 이 친구가 서울대 의학과 수시 합격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 때문에 제가 막 인생에서 배운 내용들도 있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게 영상에 뜨면은 꼭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떻게 뭐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숨길 수가 없고 저는 여기 레마학원에서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대치동에 KNS라는 어학원이 있습니다. 아마 중학생들을 대치동으로 보내보셨으면 KNS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도 공교롭게 KNS에 있을 때 제가 내신을 오륜중학교 내신을 맡았었어요.
이제 그쪽까지 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서 한 2명 정도 가르쳤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는 오륜중학교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경기도 남부 쪽에 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아니 애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말도 잘 듣고 너무 예쁘고 참 바르게 커서 아이들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이제 레마 원장님하고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다 보니까 빨리 레마로 와라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작년부터 전략적으로 동북고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레마에서는 동북고 반만 맡았어요. 동북고 1학년, 2학년만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북고 내신 교재들을 이 앞에 제가 깔아놨으니까 이따가 끝나고도 한번 찬찬히 훑어보시면은 어떻게 강의했는지가 금방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 얘기보다는요, 동북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동북고를 일지망으로 뒀다 혹시 계실까요? 일지망. 동북고가 이번에 졸업생들도 그렇고 입결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 졸업생 기준으로 서울대 수시 9명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자제들이 다 서울대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그만큼 성적이 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분위기라는 건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를 작년 1학년들도 맡고 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요. 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또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거의 공부 얘기를 주로 해요. 야, 걔 뭐 이번에 뭐 몇 등급 나왔는데, 야, 걔 원래 뭐 수학 잘 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거의 공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분위기가 좀 다르고, 그럼 이번 1학년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높더라고요. 올림픽 파크 포리온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양질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인원수도 원래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33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멸실이 되면서 260명 정도 됐었거든요. 256명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전학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거의 300명 가까이 다시 뭐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북고에서의 영어가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근처에 있는 학원들에서 사실 우리가 동북고를 열심히 한다, 우린 동북고에 정말 1타다 라는 영어 학원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학원에서 가까운 그런 학교고, 남학생들이 많이 이제 남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고에서 타겟으로 잡기는 했는데, 저도 초반에는 조금 헤맸었어요. 이게 문제 출제 기조가 뭐지? 조금 헤맸었는데 제가 좀 빠르게 감을 잡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작년 1년을 전체를 다 커리큘럼을 돌려봤기 때문에 뭐 날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따가 7시부터는 창동여고 설명해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창동여고를 안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도 공개를 안 하면은. 그래서 시험 날짜만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중간고사 봤고요. 그 다음에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험 시간은 50분이죠. 근데 이 50분이 동북고 문제는 이 한 번 시험 볼 때 똑같은 문제 양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따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수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맞춰서 내려고 하시는 경향은 있지만 이게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문항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50분은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약간 여유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개정되기 전의 교과서, 능률김 교과서 이렇게 2과씩을 꼬박꼬박 시험 범위에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제 대치동 쪽에 있는 학교들은 한 과만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2과씩 꼬박꼬박 들어갔고, 혹시 이제 이번에 1학년은 교과서가 개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개정된 영어 교과서가 혹시 어디 건지 아실까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면 뭐 영어를 가르치시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민감한 정보거든요. 확인해 보면 능률입니다.
능률 중에서도 이제 5선형이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를 저도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구입을 이렇게 했거든요. 요게 이제 능률 교과서고 커먼 잉글리시로 1번과 2번을 다 능률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교재고 학생들도 이제 학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부고는 교과서 출제 비중이 꽤 되는 편이에요. 적은 학교가 5에서 10% 정도고요. 좀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15에서 20%인데 동부고는 15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작년 한 해는 원래 교재로는 자이 스토리를 썼어요. 그래서 자이 스토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연합 모의고사 교재를 썼는데 사실 별로 그 교재 자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면은 1학년 모의고사를 요 월의 모의고사를 이렇게 시험 범위에 집어넣었어요. 18번부터 40번까지의 범위로 집어넣었고요.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실용문에 해당되는 25, 27, 28번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냐라고 물어보시면 절대로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는 보통 우리가 교과서를 제외한 지문수로 봤을 때 30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0개가 넘어가는 학교들 좀 많다. 30개가 안 되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부고는 28개 정도 됐기 때문에 양 자체가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참고로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시험 볼 때 외부 지문, 모의고사 지문의 지문 범위가 50에서 60개 정도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시험 범위니까 올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비슷하게 2개의 교과서 과가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부교재가 들어가고 동부고는 계속해서 어휘를 조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 부교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휘 부교재는 작년 같은 경우에 능률 수능 완성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니에요. 고2, 고3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안 바뀔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미리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리는 바예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문항 분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서술형 문항이 보통 적은 학교는 5문항 정도 됩니다. 아예 서술형을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창동여고는 작년에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동부고는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서답형의 배점 비율도 보통은 8대2 정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30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리고 더 많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서답형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답형을 만약에 잘 맞추지 못하면 절대로 등급을 사수할 수 없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비율이나 문항수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는 있는데 소폭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제 동부고의 문제 특성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봤을 때 선택형하고 그리고 서답형으로 나눠봤을 때요. 선택형은 보통 24문제 정도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독해는 일반적인 수능 유형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우리가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 지문을 처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신은 이미 봤던 지문을 보는 거니까 그걸 뭐 순서를 바꾼다?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빼놓고 그걸 삽입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그게 만만하게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쉬운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동부고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문의 변형이 들어갑니다. 이제 지문의 변형이라 하면 보통 두 가지 부류거든요. 내용을 안에를 살짝 패러프레이징해서 바꾼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대치동에서도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모의고사에서 내용이 만약에 원래 글에서 원글에서 일부를 따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부의 앞뒤 내용이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 앞뒤 내용에 출제되는 부분을 빈칸을 뚫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동북고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스타일은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는 영동고등학교가 많이 출제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걸 비슷하게 하는 건지 트렌드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문에서의 출제도 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파악을 암기만 해서는 절대로 정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 단어장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2023년에는 그때는 워드마스터라는 책을 썼었어요. 제가 그 전년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매해 바꾸는 건지 아니면 한 2, 3년마다 바꾸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작년에 썼던 능률보카를 한 번이라도 더 쓴다라는 게 확실을 하면 그때는 빨리 그 단어장을 외우는 걸 권해드립니다. 범위는 보통 12개 정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12개 양이 절대로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 친구들이 만약에 모의고사 고1 수준이 1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애를 먹을 그런 단어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이 독특한 내신의 어법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니, 그런 문제를 어디 뭐 수능에서도 안 내는 문제를 냅니까? 라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돼서 이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들은 어법에서는 수능에서 29번, 단 한 문제가 어법 문제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리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북고 같은 경우는 어법을 쉽게 물어보면 하나씩만 물어보지만 잘못된 걸로 묶어 있는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다평으로 넘어갈게요. 서다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휘가 영영풀이를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영풀이들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학생들이 우리말로만 외우다가 갑자기 영영을 딱 들이대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당황을 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살짝 보여드릴 텐데 아마 단어가 잘 안 떠올리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학부모님들 설명회를 보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영어를 이렇게 하는 척을 잘 안 합니다. 영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근데 딱 머릿속에 그 단어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영작이거든요. 근데 이 영작이 동북고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보인고나 아니면 잠실여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역시 어법의 변형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법의 변형에서는 동북고는 품사의 변형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를 한번 이 학교를 가르치면서 여기를 둘러봤더니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인근 학교에 5개 학교 서술형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제가 교재를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반을 듣고 있는 학생은 이 교재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300문제를 모은 거거든요. 이 정도 풀어보면은 대략적으로 감이 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동북고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스케줄이 3월 3일이 월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대체휴일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3월 4일 날 첫 학교를 가게 되고 이 3월 4일 날 학교를 간 바로 그 화요일 날 저는 내신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첫날은 무료 강의로 약간 체험 강의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진도를 뭐 얼마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진도를 막 제가 빠르게 나갈 수도 없고 그럼 제가 그때 뭘 할 거냐? 동북고에서 특화해서 물어보는 어법과 영작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줄 거예요. 물론 이 1회 수업만 듣고 더 이상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무료 수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회를 듣고 나 형구 형이랑 좀 영어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수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부분이 서다평에서 좀 어려운 건데 말로만 들어서는 아마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작 문제가 배점으로 따지면 가장 고배점인 5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작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세부 분석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4개의 시험을 다 보여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1학기 중간이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배점이 높고 어떤 것들이 낮고 서답형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이 동북고는요, 지문 안에서 선택형과 서답형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선 분류를 해놨지만 보통은 같이 묶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는지도 제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배점이 4점짜리들이 어법, 어휘들이 많이 깔려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까 복화를 외우라고 했던 이 부분은 점수가 높지는 않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다 합치면 10점쯤 되거든요. 이 10점은 다른 걸로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어휘 암기를 절대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서답형 문제가 이렇게 8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제 동북고 영어 고난도 킬러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어휘 추론 문제, 여기 지문이 있고 보셨던 것처럼 선택형 2번과 서답형 1번을 이렇게 같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저는 이제 서답형 문제만 실어놨는데요. 사전 설명 뜻풀이를 읽고 위에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지문 전체의 범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를 빨리 떠올려야 되겠죠. 이거 눈으로 찾아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게 이제 동사라고 되어 있는 거고 to defeat or succeed in controlling or dealing with something.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뭐지? 잘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defeat 하는 거, 뭔가를 이기는 거, 아니면은 무언가를 다루거나 혹은 무언가를 통제하는 거에 성공하는 거. 이걸 우리말로 해석해도 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의 정답은 overcome입니다. overcome. 우린 보통 overcome을 극복하다라고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렇게 매칭이 안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는 그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쓰시오. 그대로 쓰시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 위에 있는 단어를 찾다가 뭐에 살짝 헷갈렸냐면 overwhelm이랑 좀 헷갈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문상에선 overwhelmed라고 이렇게 분사 형태로 ed가 붙어서 나왔으니까 그걸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조건에 맞게끔 쓰는 거는 overcome밖에 없었다. 이렇게 overwhelm에 살짝 흔들렸던 친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휘 실력도 있어야 되고 빠르게 내용 파악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휘 추론 문제들은 진짜 이거는 완전 어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어휘가 약해요. 왜냐면 잘 안 외우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바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좀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한번 요약문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그 요약문에 들어갈 단어를 추론하는데 아래 조건들을 줬죠. 첫 번째 스펠링은 P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것의 동사 기본형은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찾아봤는데요. 영영풀이는요. 캠브리지 딕셔너리하고 그 다음에 롱맨 딕셔너리를 두 개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그 사전 정의를 본인이 막 만들어내세요. 구글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땡주라는 선생님인데 1학년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동북고를 2학년을 좀 주력을 했어요. 주력을 하려고 주력을 한 게 아니라 2학년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동북고 2학년 내신이 어려운데 그걸 대비해 줄 수 있는 학원이 모르겠어요. 근처에 잘 없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단체로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야 감사한데 일단은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진짜 문제를 열심히 만드신다라고 했던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땡주 선생님이거든요. 보통 동북고는 학년에 따라서 같이 선생님이 올라가요. 지금 현재 1학년, 지금 예비 고1 말고 현재 1학년은 박땡준 선생님이 주축인데 그분이 2학년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이 문제 스타일은 2학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2학년, 지금 이제 예비 고3이 되는 그 학생들을 맡았던 선생님이 1학년으로 내려온다면 그 문제에 대한 스타일과 분석은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이제 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는 이제 영작 문제인데요. 요거는 단순한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문법 실력 이상의 이것을 어떻게 영작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그래도 조금 접근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말을 준다는 거고요. 우리말을 주는 건 힌트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가 항상 저 서술술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데 이 디렉션,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보시면 단어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어형을 바꿔 쓰시오. 어형 변화는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총 14단어를 쓰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단어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에 대한 말은 없지만 당연히 단어 수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동북고는 어형 변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performance라고 써 있는데 실제 선생님이 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동사로 perform을 쓰는 거고요. 이것도 preparation 명사지만 이걸 prepare한 동사로 바꿔 쓰는 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런 어휘의 난이도는 제가 지켜보면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학생들이 영어를 조금 더 잘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사실 제가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분석은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모님들께서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향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북고는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맞는가라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드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교과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바뀌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면 교과서 문제를 굉장히 신나게 낼 것 같아요.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어떤 문제를 내도 다른 것과 겹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학교는 해당 학교의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왜냐면 그걸 풀어본 친구와 안 풀어본 친구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교과서가 7년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나와서 문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바뀐 교과서로 인해 선생님들은 이제 소위 말해 노다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서 문제가 적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1, 2과는 무조건 암기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남학생들 암기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 암기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걸 학부모님들께서도 인정하고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된 어휘장이 선정된다면 그것도 빠르게 암기를 해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킹이라고 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합 문제만, 단어 문제만 내가지고 이거를 1등하는 학생에게는 제가 현금 5만 원을 줬습니다. 와이프 몰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큰 출혈인데 아이들의 어떤 단어 시험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데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폐지할 예정이긴 해요. 아니면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꽈락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정도가 안 되면은 1등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동북고는 동북고 맞춤형 유형 접근이 좀 필요해요.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고의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군지는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따른 변형 문제, 변형 문제 만드는 걸 전 되게 좋아해요. 아마 제가 다른 선생님의 강의하거나 근무하시는 환경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약간 좀 덕후 같은 면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니터가 3개거든요. 제가 무슨 주식을 하려고 모니터를 3개를 놓은 게 아니라 이 앞에 원문, 오른쪽에 저는
챗GPT와 같은 AI도 굉장히 많이 돌려요. 왜냐면 이 문장 패러프레이징 해주는 걸 정말 괜찮게 합니다. 물론 그걸 제가 괜찮게 한 거를 쓰고 안 괜찮은 거 버리고 선별하는 건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3개까지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도 굉장히 성능이 괜찮은 컴퓨터로 제가 일부러 바꾼 거예요. 막 여러 창을 한꺼번에 돌리니까 컴퓨터가 막 부하가 걸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바꿔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칩니다가 아니라 제가 요걸 꼭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이따 뒤쪽에서도 보여드릴 내용이긴 한데 요걸로 가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 블로그에 얼마 전에 공지 관련해서 제가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위해서 올린 글이긴 하지만 제가 또 없는 내용을 막 만들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회차 무료 수업한다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링크로도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요, 요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짜 기말고사, 가짜 중간고사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풀게 해요. 근데 그거는 학교 시험지랑 시험지 사이즈, 시험지 폰트 다 똑같아요. 거의 줄 간격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작업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2학년 걸로 보여드릴게요. 1학년도 있긴 하지만 1학년 걸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2학기 기말 가짜 기말고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짜 기말고사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시험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시험지가 생겼고 이건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작권이 저한테 없다 이렇게 밝히고 가짜 기말고사를 제가 보통 3가지 맛을 만들어줘요. 순한 맛, 그 다음에 매운맛, 마지막에 형구맛 해가지고 요 3개 만드는데 저는 한 전체 세트를 만들 때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7시간. 제가 해서 7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한테 뭘 넘겨주고 뭐 바꿔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혼자 다 작업을 하고 문제도 제 머릿속에 나오고 준비했던 걸 바로바로 내기 때문에 제가 하면 7시간인데 아마 조금 숙달되지 않거나 하는 분들이 만들면은 한 2박 3일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공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솔직히 1학년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2학년들은 다 받자마자 선생님 막 거의 트라우마가 올 것 같았어요. 막 중간고사로 돌아간 것 같아요. 실제로 막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중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자료들로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동북고 시그니처 서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학년 선생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잘 적중했거든요. 이제 그분이 만약에 1학년 내려오시면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어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워낙 제가 문제 만드는 걸 열심히 하고 그런 그 연습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보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직전보강 1회인데 저는 진도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보통 1번, 2번, 마지막 최종 직전보강까지 이렇게 3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한맛, 매운맛, 형구맛의 모의고사로 그 시험을 보고 약점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레마의 형구형 수업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가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분이 동북고를 최소 2년 이상 맡아서 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런 식의 파이널 자료가 몇 개가 나가는지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동북고 1학년은 그냥 화요일로 지정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주 1회 수업입니다. 끝나고 나면 30분은 제가 추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10시에 끝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개강일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4일 개강이지만 이날은 1회차 무료 수업으로 기출문제에서의 스타일을 영작과 어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도 학생들한테 좀 정보를 얻어야 돼요. 영어 선생님 누구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좀 교류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일 클리닉 한 번 수업만 가지고 학생이 완벽하게 하면 좋겠는데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평일 클리닉을 보통 목요일 날 요 시간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참여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도저히 목요일이 안 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로 제 스케줄하고 아니면 조교선생님하고 스케줄을 맞춰봤을 때 올 수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의 수업과 한 번의 클리닉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교재는요, 보통 교과서 정리가 들어가는데, 전에는 교과서 정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7년간 고인물로 여기저기 사이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굳이 열심히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 자료가 이렇게 하나 나가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있던 걸 제가 정리해서 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만들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자습서도 지금 구매해 놓은 상태고요. 모의고사 혹은 부교재는 정해지는 대로 빠르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아직 안 정해진 상태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제 요 두 개가 정리되고 나면 학생들은 딱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손에 들어오는 자료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만든 암기 마스터라고 하는 자료예요. 요거는 그것도 저는 제가 다 직접 만드니까 보시면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제가 구조화라고 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연계된 그림들을 제가 만들거나 아니면은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쓰면은 안 보이니까 본인이 외웠는지를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칼라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 한 것만 그냥 인쇄할 때 인쇄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나와요. 요거 한 것만. 근데 저는 교재비를 작년에는 따로 안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자료비조로 한 10,000원에서 만 몇천 원 정도는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교재를 막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 또 고민나는 게 이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비는 올해부터는 제가 청구한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중간고사, 가짜 기말고사는 이렇게 순한맛, 매운맛, 형구맛. 그리고 만약에 여분의 여유가 있을 때는요, 제가 요 사이에 하나 더 미친맛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주말을 끼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 주말에 미리 월요일 거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불러서 한 번 더 제 입장에서는 6, 7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학생들이 더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은 제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작년에 11월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쪽으로 이사 와서 동북고하고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아들들을 보면은 좀 약간 아들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북고 친구들이 되게 형처럼 느껴주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 여름에는 동북고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농구 잘하는 친구랑 1대1 농구 시합을 하기로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지면은 명륜 진사갈비를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위해서 농구공도 구매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없죠. 10%로 정해져 있고, 안타깝게도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10%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는 게 그렇게 지옥 같은 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좀 미래도 꿈꾸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그리고 정말 제가 대단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어른이면 좀 괜찮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맡겨주시면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성적이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이후에 다른 것들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학생이 부모님과 또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선생님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육아도 살짝 넘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왔던 문자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뺐고요. 이 친구가 딱 시험 문제를 보더니 레마에서 지금 몇 명, 3명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친구가 3명 1등급 나올 것 같다. 답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이때 딱 3명이 1등급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까 같은 학생인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선생님 폼 미쳤습니다.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폼 미쳤다 이러면서 서술형 연계지문을 제가 2개를 적중했다는 거예요. 이 연계지문 적중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2개 적중했다고 이 학생이 얘기해 주니까 저도 그 차 타고 가다가 이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인데요. 89.8, 이때 1등급 컷이 87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1등급인데 나중에 정정돼서 91.8로 정정이 돼서 이 학생이 이제 1등급을 또 받았던 그런 문자고요. 이 친구는 보시면 중간고사 50점 정도 받았대요. 연락이 이제 두절된 친구입니다. 시험 끝나고. 근데 두절됐다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모의고사를 87점을 받았대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도 이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은 60점 아니면 50점대예요.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3학년도 저랑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년 내내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4번 다 1등급을 다 받았고 맨 마지막에 기말고사 때 누구누구야 어떻게 시험 어떻게 됐니? 라고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연락이 와가지고 1등급이 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조작할 능력도 없고 그냥 있는 사실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셨던 건 다 동북고 2, 3이라고 써 있잖아요. 23학년도에 들어간 친구들이거든요. 24학년도 친구들은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학원에 머무르는 퍼센트가 100%예요. 지금 다 2학년까지 저랑 같이 가기로 해서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동북고 굉장히 저는 자신 있는데 이상하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시다 보면은 내가 잘 알아봤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설명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북고등학교 1학년 2025년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